안녕하세요. 우선 현재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일단 연준이죠. FRED 얘들이 지금 돈을 엄청나게 풀었어요. 지금 보시면 완전 뭐 기울기가 뭐 천장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즉슨 이제 6개월 만에 올려야 될 양을 뭐 연준이 거의 일주일 만에 돈을 푼 거예요. 여기서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이제 미국이 점진적으로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2008년에서 쭉 올리다가 한번 내리잖아요. 이때쯤 되면 이제 연준도 약간 돈을 적당히 푸는 거예요. 돈을 푸는 거를 조절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좀 공황이 탈출된다 싶으니까 돈을 좀 줄일 때 그때 나스닥도 함께 좀 떨어졌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그래서 그 이러한 정보도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제 이게 지금은 치솟았지만은 이게 살짝 내려오는 시점에 또 나스닥이 살짝 내릴 거기 때문에 그때 지금 못 사신 분들도 한번 뭐 매매를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투자하시기 전에 항상 유의사항은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코로나 백신 개발 진행 사항이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추가로 이거는 그 구글에서 FRED라고 치시면 항상 보실 수 있으시니까 주소는 이렇습니다. HW 뭐 HTTP에서 FRED 해서 이 주소입니다. 이 주소로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WHO 세계 질병 기구에서 4일자로 발표를 하나 했어요. 현재 코로나 백신은 총 62개가 개발 중이고 그 중에 두 가지가 이제 임상 시험에 진입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개의 후보 백신이라고 해놨죠. 그리고 이제 상태가 페이지 1 임상이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이 두 백신이 가장 근접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백신의 생산 방식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계란 수정란에 넣는 식이에요. 이 계란에다가 갖고 이제 계란에다가 박테리아를 주사해 가지고 감염시킨 뒤에 증식시켜서 이거를 체내에서 증식하지 못하도록 비활성화 시킨 뒤에 사람한테 쓰는 방식이 백신입니다. 근데 이제 뭐 최근에는 세포를 배양시켜 가지고 증식시키기도 합니다. 총 세 가지 방식이 있죠. 제가 말씀드린 계란에다가 바이러스 넣어서 이제 추출해서 백신을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포 기반의 백신인데 이제 살아있는 병균을 증식시켜서 백신을 만드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기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또 이제 만약에 비활성화가 잘 안 됐을 때 얘들이 가만히 있다가도 막 바이러스 움직이는 게 활성화라는데 이제 이게가 비활성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비활성화가 잘 되지 않았을 때는 바이러스가 체내에서 증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도 있기도 한데 또 바이러스 자체를 병원균으로 쓰기 때문에 바이러스 여러 부위에 결합하는 항체도 생성될 수 있고요. 또 항체가 결합되는 전부가 변종되지 않는 이상 바이러스를 막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생긴 것 진짜 좀 무섭게 생겼죠. 또 남은 방법이 또 병원균을 살아있는 채로 증식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바이러스 껍데기 있지 않습니까? 이 껍데기에서 항체랑 반응할 만한 부위만 찾아가지고 그 단백질만을 생산해가지고 백신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또 바이러스 표면에 이렇게 돌기처럼 돌출돼 있어가지고 항체랑 또 반응하기 쉽고 이 단백질을 항원으로 해서 만드는 백신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또 이러한 제조합 단백질 방식 자체가 항원으로 사용할 단백질을 정제해서 뭐 mRNA나 DNA 등 핵산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얘입니다. 단백질이죠. N 단백질. 근데 이런 식으로 단백질을 제조합하는 게 또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려요. 또 비용도 엄청나고요. 근데 이 바이러스 자체가 변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특정 바이러스 개수에 대해서는 이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변이된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또 효과를 볼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변종에 대응하기가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대응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러한 바이러스 자체가 옛날에 뭐 지카라든지 뭐 메르스, 사스가 이제 잠깐 왔다가 잠깐 사라지는 뭐 유행 같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스랑 뭐 지카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백신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백신이 없는 이유가 이제 질병이 유행하다가 어느 순간 끝나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백신 개발을 진행하다가 돈을 지원받다가도 돈을 지원 못 받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프로젝트가 종료되고 또 자기 돈을 들여서 백신을 개발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전과 다르게 뭐 대형 제약 초기에는 소형 바이오 회사들이 먼저 들어왔었고
또 그 다음엔 대형 제약사들이 천천히 이제 이게 수익성 있는지 보고 참여를 시작했습니다. 또 웬만한 백신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회사들이 그 외부로부터 이제 지원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백신 개발을 끝까지 완료 못할 가능성도 높게 생각합니다. 높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세 가지 어느 방식으로든 백신이 나온다면 물론 다 효과는 있죠. 그래서 가장 지금 희망 걸 만한 게 이 두 업체 모더나 얘랑 이제 나비드라 하죠. 니아이드네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백신들은 준비 중인 겁니다. 천천히 이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죠. 뭐 종류는 많은데 이 중에 몇몇 개는 좀 아예 진행이 중단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 선진국들이 지금 엄청 강도 높은 정책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금리는 금리대로 다 낮춰줬고요. 그런데 이제 다들 재정 자체는 다들 하락하고 있죠, 지금. 이제 앞으로 더 밑으로 갈 겁니다. 아직 코로나 초입이고 실물 경제에 모든 게 반영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뭐 멕시코라든지 그런 신흥 국가도 아마 재정 적자가 2000년대 이후에 최대 수준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또 지금까지 정책들만 봐도 선진국들도 전부 다 재정 수지의 적자는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 항공사들 뭐 티웨이 항공사라든지 또 신성통상에서도 그 저희 탑10 브랜드 아시죠? 옷 입는 탑10 보시면 그냥 하루 만에 그냥 집 가라고 이제 뭐 제비 뽑기식으로 집에 보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도 이쪽에서 자주 옷도 사 입었는데 또 이스타도 결국은 300여 명 인력 감축했죠. 또 테슬라도 저희가 알고 있는 전기차 얘들도 마찬가지로 무급휴직에 임금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억 개 일자리가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뭐 감봉이라든지 이제 이전에 연준이었죠. 미 연준 의장이었는데 버냉키 아저씨가 미국 V자 회복은 힘들 거다. 또 2주 전에 코로나는 잠깐 짧은 침체라고 얘기했는데 말 바꿨어요. 이 아저씨가 좀 머리도 빡빡한데 그리고 뭐 30% 이상 위축될 것 같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아저씨 은퇴했는데 그래도 한마디씩 해주네요. 또 저희가 근데 이 아저씨도 약간 한때 배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아저씨가 뭐 V자 회복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보면 예전에 말했던 거랑 완전 태세 전환을 했습니다. 눈폭풍 정도 했는데 또 BJ 럼프 형이 한마디 했죠. BJ 럼프가 4에서 8주 내에 경제를 재개할 것 같다. 근데 이제 뭐 감염자 수가 급감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봐야 될 이 기사 내용 중에서 대부분 외출 금지령이랑 인구 90% 이상이 못 나가고 식료품 사는 거랑 회사 급한 업무만 할 수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제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GDP 절반의 부양책을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GDP의 절반이 완전 뭐 원래 뭐 8천억 유로라면 뭐 완전 역대급으로 붓는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탈리아가 팬데믹으로 4천억 유로 530조 원을 이제 추가로 실시한다고 하죠. 뭐 달러도 아직 계속 1220에 머물고 있네요. 급격하게 떨어지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떨어졌던 게 1217이긴 한데 아직까지 1210선은 계속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달러 지수는 99.914 또 한때 많이 내렸을 땐 98까지 내렸다가 다시 또 100을 찍었네요.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달러 지수도 계속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또 이것도 한번 봐야 됩니다. 신흥국에다 달러 푼다 했는데 안전한 나라만 골랐습니다. 미국이 딱. 이 터키 자체가 지금 터키는 미국이랑 달러 스와프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달러 공급해주는 곳이 이제 미국 국채를 보유한 국가에 대해서 풀어주는 거죠. 우리나라도 미국 국채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담보로 어느 정도 돈이 떼일 일은 없겠구나 하고 이제 통화 스와프가 체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상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또 다음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